자, 다음은 민족운동의 전개와 분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장 독립투쟁과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어, 뭐 이제 무장 투쟁은 이제 과거 이제 항일의병에서 이제 좀 더 조직적인 이제 독립군 활동이 되겠고, 실력 양성 운동은 주로 이제 우파 쪽, 어, 과거 이제 애국계몽 운동, 교육, 문화, 산업 쪽으로 실력을 기르자 이런 쪽이 되겠고, 무장 쪽은 뭐 집중적인 전투 또는 이제 뭐 요인 암살, 뭐 기관 파괴 등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독립군의 활약을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의군이 연합화해서 봉오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1920년 6월의 전투, 바로 봉오동 전투죠. 뭐 영화로까지 나왔었죠. 예, 연합부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제일 주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해 만주의 일본군을, 아직 당시 만주는 이제 만주국 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직접 군대를 파견하려면은 그 동원할 명분이 필요하죠. 훈춘 일본 영상안을 이제 마적, 당시 중국 만주의 마적을 이제 사주에서 습격하게 하고, 이걸 빌미로 일본군을 동원시켰습니다. 자, 이때 김자진 장군의 이제 북로 군정서, 과거 앞 시간에서 이제 중강단이 모태가 됐다고 그랬었죠. 대종교. 그 다음에 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기 또 나오죠. 홍범도의. 그 외에 뭐 최진동, 안무, 국민회군 등등등등 여러 연합부대가 청산리 부근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게 바로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뭐 대첩이라고 흔히 많이 말하죠. 뭐 청산리 대첩, 뭐 청산리 전투. 예, 항일 무장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보충 설명을 보면은 좀 어렵게 나온다면, 과거 이제 서울대학교를 지망한 학생들이 이제 과거 7차 교육 과정에서 국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 이름, 뭐 백운평, 이 백운평이 흔히 이제 북로군 정서와 시작이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어랑천 전투기는 이제 홍범도와 연합부대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10여 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6일간 독립전쟁상 최대의 전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바로 독립군의 실현이 다가옵니다.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 일본군이 그의 말에 간도의 한인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고 하죠. 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독립군들은 이제 소련의 약속을 믿고 당시 신생 과거 뭐 레닌이 뭐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1 운동 전후에서, 그래서 만주와 이제 연해주로 넘어가는 극동지방으로 넘어가는 접경지대인 밀산이라는 데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음,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여러 독립부대들을 다 모아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1920년 21년 1월. 자, 그리고 일부 독립군들이 러시아령 극동 자유시 스포드니시라고 그러죠. 여기로 이동을 했는데, 당시 러시아 적군의 무장 해제 강요. 자, 이곳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음,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이 여러 독립군 이 무장 세력들 이걸 우리가 지휘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흔히 뭐 이르크츠파와 상해파로 나눠지는데, 이 갈등 속에서 어, 상해파와 연결된 러시아 정규군인 적군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무장 해제를 강요되는 가운데 이를 거부하던 독립군들이 기관총에 맞아 죽거나 흑하 헤이룬강에 빠져 죽는 등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흑역사죠. 예, 자유시 참변 1921년 6월. 예.
자, 이후 뭐 이제 소련에서의 활동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요. 자, 연해주 뭐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만주에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 독립군들이 다시 재정비령입니다. 아래서 돌아보면 참의부, 정의부, 뭐 신민부, 뭐 딱딱이 나눠 떠지는 건 아니고 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남만주 쪽에 참의부, 중만주 쪽에 정의부, 그다음에 제일 위에 신민부, 참정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이 조직이 됐다. 1923년에서 25년 요 사이에 됐습니다. 자, 이들 조직들은 뭐 대부분 공화주의고 자치정부로서 원래 이제 독립군이니까 군정 조직은 당연히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교민 사회들도 통치하는 뭐 수세를 하고 그런 민정 조직을 동시에 갖춘 조직이다. 예,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김전희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민심을 잃었죠. 신민부 소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가 다시 한번 더 통합을 하게 되는데 요게 좀 더 이제 그 사이에 3부 통합 작업 이중에 이제 만주 군벌 당시 장장님 장쩌린과 조선 총독부 일제 간의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이제 이 지역의 사실상 통치자는 이제 만주 군벌 장장님인데 여기서 독립군 활동을 이제 독립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결탁이 됐으니까 만주 군벌하고 조선 총독부가 이중으로 쫓기는 거죠. 만주 군벌과 일제에 의해서. 자, 이러한 와중에서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은 전 세계적 또 한반도 내에서 좌우 합작 또는 민족 유일당 하나로 합치자는 거죠. 영향으로 웬만하면 통합을 하자 이거죠. 흩어져 싸우지 말고 그래서 어, 남만주에 대략 남만주 쪽에 국민부와 북만주 쪽에 혁신의회로 재편이 되고요. 다시 1930년대 초 만주국 수립이후에는 만주사변과 이게 여기서 당과 군대가 나오는데 혁신의회 쪽에서 한국 독립당과 우파 계열이죠. 한국 독립군이 나옵니다. 이 한국 독립군이 흔히 말하는 이제 지청청 장군, 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선 전투고 국민부 산하에서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나옵니다. 이 조선혁명군이 바로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부대고 되겠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등 1930년대 초반에 항일 부정태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겠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의열단 투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조직적인 건 아니고 개인적인 거지만 굉장히 일제의 간담을 선언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만주에서 김원봉 뭐의 주대로 의열단이 결성이 되었다. 자, 의열단 활동 외에도 대한노인단 소속의 강우규, 예, 그 다음에 조선 총독 마차에 폭탄을 투처한 조명화, 죄송합니다. 예, 강우규가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고 그 조명화는 일본 왕족을 또 처단했는데 이들은 이제 의열단은 아니에요. 예, 조명화 열사는 또 그렇고 강호규 열사는 이제 대한노인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웬만한 유명한 것은 이제 의열단 투쟁이 유명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선 총독부의 김익상, 종로경찰서의 김상호, 그 다음에 동양 척식주가 식산은행의 나석주 열사 이 세 사람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뭐 부산경찰서의 박재혁, 일본 궁성의 김지섭 열사 등 요인 암살과 식민기관 파괴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는데 1923년이죠. 자, 여기 자료가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뭐 나왔는데 뭘 취한다? 민중의 직접 혁명의 선을 취한다. 예.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고 폭력이 유리혁명입니다. 예. 자, 민중의 폭력 투쟁과 민중의 직역혁명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파 쪽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 있습니다. 과거 애국개몽 운동의 영향을 이긴 건데요. 교육, 산업, 문화 이런 쪽으로 힘을 기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음 같은 것이 있는데 물산 정려 운동과 산업 쪽에서는 그 다음에 교육 쪽에서는 밀릭대학 운동, 밀릭대학 설립 운동. 자, 이거는 1920년대가 되겠고요. 1930년대 초에는 문맹 퇴치 운동, 이른바 뭐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밀산 장려 운동을 보도록 하죠. 일제가 지나치겠지만 1920년 회상을 폐지하고 23년에는 관세까지도 폐지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값싼 물품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 국산품에 힘을 못 받고 시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조만식 등이 자, 이거는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요거랑 좀 유사한 게 국제보상운동이 있었죠. 그것은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건 평양에서 시작하는데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서 물산장려운동을 1920년부터 시작을 하고 서울에서도 평양에서 시작한 것이 서울에서도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자작회라든지 뭐, 뭐 토산품 어쩌고 뭐 토산품이라는 게 국산품이잖아요. 애용 뭐 단체 뭐 그런 국민 민족 산업의 보호와 토산품 애용 등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있었는데, 자, 원래는 이제 1차 조선교육령 1911년, 10년대는 초등교육만 위주였대죠. 보통학교 4년. 근데 이제 2차 조선교육령 22년, 이때에 고등교육도 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어, 이상제 등이 우리가 밀립 대학을 한번 설립을 해보자.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을 걷는데 1천만이 일원씩이라는 구호 속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해나갔어요. 예. 자, 근데 일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요. 그래서 일제가 먼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관립대학을 설치해 버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 운동인데 이제 농민들이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20년대 삼변증식계 등등등으로 너무 낙후되고 의욕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려면은 농민들도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러시아어로 분나루토라고 하죠. 농촌 속으로 언론사 중심이 되는데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한글을 교재를 보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랑 한글 연구단체인 이거와 조인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어, 이제 브나로트라는 농촌 속으로 하는 러시아 말이죠.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 가서 뭐 야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의식을 시켜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하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 우파 쪽에서 이런 세력도 있지만 일부 세력들은 타협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일제와 타협주의자들. 그게 바로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이 나오는데 일제 식민지배를 이장하고 이광수라든지 대표적인 문인 최린 제 고등학교 4대 교장인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이 했는데 천도교의 최린, 그 다음에 김성수, 동아일보 등을 고려대학교 설립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지식인, 지주, 자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교육계 문화, 자치정부나 자치의회 설치를 요구를 했다. 그래서 뭐 일본 의회에 한국 대표를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신간의 결성 때 배제가 되죠. 자, 바로 나오네요. 예, 민족유일당. 자, 여러 개가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좌우가 합작을 하자 이거죠. 좌합작 운동이라고 하죠. 자, 1920년대 사회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요.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세상이 국내에 유비된다. 청년, 지식인층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농민, 노동자들 단체도 사회주의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자, 특히 사회주의 계열 조직들이 조직이 되어서 조선 공산당을 드디어 1925년 결성을 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는 탄압을 하죠. 사회주의 세력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또 천황제를 풍요하는 일제 타도를 추구하는 여기에 대해서 치안유지법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탄압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음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1920년대에서 일제가 이제 요즘 문화 정치라고 그러네요. 교과서 서술에는 문화 정치에서 타협하는 자리 나오고 뭐 자치 여기 뭐 약간 희망을 보여주니까 희망 고문을 하니까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합법적인 공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민족주의 내에서는 타협주의자들을 배제하고 비타협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조인트를 해서 하나의 정치 운동을 일어내냐. 그게 바로 민족일당이고 이 결과물이 바로 1927년에 신간회가 됩니다. 이것은 먼저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국외에서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유일당 촉송이라는 것이 1926년에 결성이 되고 또 만주에서도 뭐 삼부통합 그래서 아까 내가 북만주의 혁신 후에 남만주의 국민부로 이렇게 좀 더 모아지게 됐죠. 자, 국내는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은 아까 나왔던 타협론자들 최린, 이강수 등 이런 타협적 태도, 자치운동을 보이는 자들을 비판하고 사회주의들과 연대를 추구하는 조선민흥회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아울러서 사회주의 결도 그렇다면 우리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제휴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정우의 선언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듬해 1927년 2월에 신간회가 창설이 됩니다. 동시에 여성단체도 자매단체로 근우회도 결성입니다. 신간회, 근우회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고 해소된 해도 똑같아요. 1931년. 자,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데 국내에서 민족일당을 전개하던 그나마 일제에 합력하지 않겠다는 비타협적 민주주의자들과 사유자들이 연대하여 1927년 창립이 되었다. 합법단체입니다. 이건. 자, 이거는 지회도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에도 있고요. 대중적 정치 사회단체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일제와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다. 자, 이들은 순회강연을 시민통치를 규탄했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원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바로 1927년 11월에 29년 11월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진상조사라는 차원으로 더 부채질 알리면서 확산이 되죠. 그래서 광주 학생회 운동이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죠. 자, 일제에 의해서 이제 이게 좌절이 되고 이제 새로운 구성 지도부에
온건화, 타협론자들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고, 자, 국제 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제는 아까 나왔던 이제 이 국공합작도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제는 이제 합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봤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다. 그럴 시기가 아니다. 좀 더 분명한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야 된다. 자, 그것은 바로 1차 국공합작이 이제 결렬된 걸 계기가 되는데, 예, 그래서 1931년에 신간에도 뭐 알아서 이제 찢어져 나간 거죠. 신간회가 스스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 후에도 동년 같이 해소가 되었죠. 예. 자, 그러면 신간의 강령을 한번 보면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신간회인 줄 알 수 있느냐? 자,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합치자는 거죠. 좌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히 부인한다는데 이 기회주의가 타협적 민족주의들, 자치론자들요. 예, 이자들을 배제하는 것이죠. 예, 회장에는 독립협회 회장도 했었던 이상재 3대 강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이 이제 1926년 60만세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29년 11월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된 것이고, 예, 특히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타밀운동이 고종 인사일 장래일과 연관이 됐다면 이것은 순종이 죽은 순종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우파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대규모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민족유일당 운동의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천도교 계통. 근데 사회주의 쪽은 일제 발견이 됐고 학생들 민족주의 학생들 주도로 천도교와 이게 계속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한 공감대, 서로 추가는 뭐 그건 같지만 일제 대항하는 건 같기 때문에 같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의 한일 학생 간 충돌, 예, 여기서 일제 경찰이 차별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자 분노한 광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를 했고, 자, 여기에는 당시 이제 독서회 등으로 학생들 조직이 연대 조직이 많아서요. 각급 학교 순식간에 확대가 됐죠. 동맹휴학 형식으로 신간의 진상조사단과 민중대의 이런 확산 노력, 시민들도 가세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이동이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 지역까지도 확산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검거된 학생, 한일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열차에서 그런 충돌 사건에서 한국 학생들만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이 교내 진입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니까 학생하고 관련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구호가 달라지죠. 언론 출판 결세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 보유, 차별 일제 차별적 교육제도에 저항을 한 거죠. 식민적 교육, 노예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제와 우리의 항일운동 한번 간단한 문제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모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죠. 다른 독립군 무대 연합하여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모모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1923년 작성한 조선혁명선은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 1919년에 조직이 되었죠. 활동 지침이 되었다. 민중의 직접 혁명, 폭력적 수단을 촉구했죠. 울산 장려운동은 1920년 평양에 조만식이 주도하는 그래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국산품 외화 운동이죠. 동아일보는 1930년대 초에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부나로트 운동. 농촌 속으로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가르치는 거죠. 예, 시문, 상록수, 소설 잘 나와 있죠. 1926년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타협적 민주사회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정우의 선언. 또 하나는 것이 우파 쪽에서는 사회주의자가도 연대할 수 있다. 조선 민흥회 조직.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듬해 1927년 2월에 신간회와 여성단체로 근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좌우합작단체 민족유일당운동. 예. 다음 마지막 이제 틀린 거 옳게 고치시오. 삼부 통합운동 결과 1920년대 말에 북만주 쪽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쪽에서는 정의부가 아니라 국민부가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잘못됐고 만주 쪽을 그려야 되니까 참의부 1923년에서 25년 중반까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 더 통합이 돼서 1903 북만주 쪽에서 이제 혁신의회가 나오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가 나옵니다. 각각 나중에 이제 아직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겠지만 혁신의회 쪽에서 한국독립군, 한국독립당, 국민부 산하에서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김좌진 아니죠. 이 사람은 북로군 정서죠. 청산인 대체 배추요. 동양척 식구사 일제의 경제적 수탈기간 동양 청취 주사 본 다음에 식산은행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폭탄을 던진 분은 나석주 열사입니다. 1926년이죠. 나석주 열사. 1920년대에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국제보상운동이 아니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모금운동을 했죠. 신민회는 가 아니라 신간회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내용의 3대 강령이 있었죠. 1927년 결성된 민족일당 합법적 단체 신간회는 좌우합작 단체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하는데 이게 바로 자치론자, 타협론자들이죠. 1926년에 순종의 장년에 맞춰 학생들의 주도로 광주학생회 운동이 아니라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플러스 사회주의, 천도교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다 조인트를 했었죠. 자, 이상을 통해서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 초 농촌 계몽운동까지 쭉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을 살펴봤습니다.